달간, 한 달도 안 남은 거 알죠? 25일, 4, 5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명강성을 우리 대회를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사드리러 왔고 열심히 하자라는 말을 하려고 왔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 조장단을 책임질 조장단 담당 2명의 이렇게 위원을 먼저 소개하고 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정부 SFC 남부위원장, 여부위원장 이렇게 맡고 있는 네, 전준호 운동원이랑 황다희 운동원입니다. 끝나고 뭐 전할 말이 있겠죠. 이제 앞으로 저 부부분이랑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소통,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힘든 거 있으면 꽁했다가 마지막에 막 저 그랬어요. 뭐 이러면은 이거는 괜히 서로 힘들어지니까 바로바로 그렇다고 너무 불평불만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도 이해하는 선에서 같이 있겠으면 좋겠고, 자세한 건 이제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장교육을 담당하신 우리 약간 애매하기도 해요. 교회선 전도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아직도 학생 신분이시기도 하셔서 뭐 준 전도사님, 뭐 간사님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간사님 그냥. 예.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기도 하고 또 작년이었나요? 교육분과 네, 교육분과를 이렇게 맡으셔서 지금 총신대 석사 기독교 교육 과정 거의 이제 논문 통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런 거랑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SFC를 잘 알고 모시게 됐습니다. 김영준 선배님,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 전사님들이 하시는데 작년에 교육부장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논문은 SFC로 썼거든요. 그래서 SFC 역사는 제가 지금으로서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확실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2달 동안 SFC만 책만 봐갖고 좀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2회 대학생대회를 준비하는 조장들이 함께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대학생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조장들의 마음에 먼저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이 대학생대회 이전에 너무나 큰 은혜를 넘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조원들을 기다리고 정말 대학생대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우리 조장들을 가리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더욱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한 조장들이 배우고 또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조장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조장들의 발걸음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더욱더 다음 주에는 더욱더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부터 보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오리엔테이션격으로 하고 제가 나눠드리는 유인물 작성하고 오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22회 전국 SFC 대학생 조장 교육의 이름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먼저 대회 안내를 보면 일시는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장소는 매년 열리는 신학교에서 그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말씀, 그리고 부 주제로는 칼빈주의 경제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올해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19회 대회 때부터 우리가 칼빈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9회 대회 때는 그냥 칼빈주의 개관, 그리고 20회 대회 때는 뭐였는지 아세요? 작년은 뭐였는지 아세요? 칼빈주의, 기독교와 국가. 그게 작년이죠? 맞지? 맞죠? 대표 조장님. 제 20회가 기독교와 국가라고 해서 칼빈주의 국가관, 그리고 작년이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칼빈주의 유일신 사상 이런 걸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서 작년에는
많은 뭐 WCC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걸 살펴봤고, 올해는 칼빈주의 경제관입니다. 그래서 19, 20, 21, 22 이렇게 4년 동안 지금 벌써 4년째인데 칼빈주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는 경제관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주제 찬송은 허락 382장이고 조장들은 주제 찬송은 웬만하면 숙지하고 계세요. 왜냐면 마지막에 조장 특송 있을 때 조장 특송 이걸로 할지 아니면 대회 주제가로 할지 그때 가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5만원, 주강사 목사님은 신호선 목사님이시고, 신호선 목사님은 올해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대 일주일 전에 박사학위를 소지하시고 이제 입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학문을 가장 최근에 하신 교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칼빈주의 경제관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강 강사로는 처음이에요. 최창식 장로님이 들어가는데 왜 장로님이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장로님 자체로서 이제 칼빈주의 경제관을 실행하고 계시는 분을 대회 측에서 섭외했어요. 그래서 최창식 장로님이 특강을 하시고, 그리고 신호선 목사님, 황명길 목사님, 이정철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의 특강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안내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대회 주제가는 나왔죠, 여부위원장님. 그분이 작곡한. 요즘 위대한 작곡가가 지금 노래를 작곡했는데 조장들은 다음 주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조장들은 미리 알고 계셔야. 작년에 특성 그걸로 했죠. 대회 주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장 교육 안내를 살펴보면 1차 오늘 6월 2일 날 11시에 이제 대학생 소개 및 대학생들 소개 및 조장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단에서 실행하는 이제 교사 강습회가 경양교회에서 8시 반부터 5시까지 진행돼요. 근데 은혜교회는 참석하지. 교사 강습. 와야 되지. 그치? 경양교회 지금 주일학교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없나? 강습회 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다음 주에 할까요 말까요? 내가 하길 간절하게 원하는 거야. 다음 주에 할까?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간단하게 한 1시간 정도만 강습회 중이라도 잠깐 왔다가 할 수 있도록. 강습회 뭐 출석 체크하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다음 주 장소가 근데 있을까? 지하 3층? 뭐 앞으로 여기? 여기서도 하는데 매년? 지하 3층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 되면 남부위원장님이나 연락을 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하는 거예요. 11시가 좋아요? 10시가 좋아요? 11시? 근데 11시에 하면 경양교회 친구들은 뭐 다 예배 준비하는데 불필요한 거 없어요? 괜찮아요? 위원장님 괜찮아? 맞아. 앞으로 10시. 10시에 장소는 매번 바뀔 것 같아. 그치? 그냥 아예 지하 3층으로 정할까? 거기는 매일 10시에는 이것도 행사 그거 할 거 아니야? 아니 삼성전. 그럼 다음 주부터는 10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할 내용은 SFC 교육일에서 SFC의 역사와 SFC가 가지는 상징성, SFC의 기본적인 교육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조장들이 분명 대학생들에 처음 오는 친구들이 조장들한테 SFC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뭐 설명을 못하면 서로 난감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장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3차 조장교육은 16일 토요일날 10시에 하도록 하는데, 조장의 역할과 조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조장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4차 조장교육은 아마도 6월 22일은 최종 결산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대회 측에서 하는. 그래서 결산위원회가 시작하기 전에
조장들이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은 언제쯤 하세요? 20일보다 늦게 16일보다 늦게 하는 학교 있어요? 한겨울하고 모여가지고 늦게 하잖아. 20일? 수요일? 그럼 금요일날 하는 거 상관없죠? 금요일날 이때는 진행부장이랑 대회 총무 나와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장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대회 측에서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고 또 제가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5차가 중요한데 6월 23일이 그 다음 날이거든요. 이날 할까요 말까요? 지금 정하서 할지 말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날 다 끝낼까? 그렇죠. 작년에는 계획 잡아놓고 안 했지. 그러면 웬만하면 한번 내용을 다 3, 4차에 맞춰보고 안 되면 하고 웬만하면 이날은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발대 때 가서 그동안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합니다. 그때는 작년에 조장하셨던 분 계세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명밖에 없어요? 한 개에 너도 안 돼. 잘 빨리 대답해. 그래서 작년에 드렸던 책처럼 만들어 드릴 건데 올해는 대회 측에서 만드는 걸로. 작년에 내가 만들었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톡톡해가지고. 근데 올해는 아마 동기수양이 거랑 같이 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장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대회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역대 대학생 대회는 1991년 7월 3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1991년이 뭐가 새로 생긴 날일까? 아는 친구 있어요? 그래 맞아. 신학교가 개교한 날이에요. 파주에.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중고 대학생들이 동기수양회로 모두 모였는데 91년도부터 동기수양회는 중고 2주로 나눠지고 대학생들은 이렇게 여름 행사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제1회 대학생 대회가 작년까지 21회 진행이 됐고 올해는 22회 대학생 대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 대회란 잠깐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할 거예요. 봅시다. 대학생 대회란 제가 읽겠습니다. 대학생 대회의 시작은 1991년이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주제로 서건태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제1회 대학생 대회가 열렸습니다. 1991년은 고려신학교 파주 캠퍼스에 공사를 마치고 처음 열리는 수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수양회가 그동안 중고대 운동원들을 대상으로 겨울에 열렸다면 대학생 대회는 1학기 종강과 동시에 고려신학교에 모여 대학생들만의 여름 수양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 대회는 고려신학교에 재학 중인 신학생도 참석의 대상이었습니다. 학부와 신학원에 재학 중인 전도사님들이 대학생대회 조장을 맡아 대학생들의 성경 공부와 조별 활동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제1회부터 3회까지 고려신학교에 재학 중인 전도사님들이 대학생대회에 참석하였고 그 후에 대회에서부터는 일반 학부에 속한 대학생들만이 전국 SFC 대학생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각 지방과 지구에 흩어져 있는 USFC 운동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교제하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학생 대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학생 대회가 가지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제가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대학생 대회는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잔치입니다. 개혁주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SFC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단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학생 운동원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학생 대회입니다. 이러한 대학생 대회는 많은 기독단체의 수련회와는 다르게 말씀 중심의 수련회임을 자부합니다. 대회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프로그램들이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의 주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대학생대회 기간 중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모든 부서가 존재하며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운동원들은 기도를 준비합니다.
대학생대회 가장 큰 특징은 말씀 중심의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뭐 CCC나 IBF에서 참석해본 친구들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오늘 좀 시간 날 때 대학생 선교회 한번 사이트 들어가면 작년에 했던 CCC 대학생대회 홍보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면 아 우리랑 정말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지산 락 페스티벌이랑 영상만 음악을 끄고 보면 락 페스티벌이랑 CCC 대학생대회랑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막 광장에 모여서 그냥 찬양만 하고 있고 막 애들 막 꽈배기 만들어서 막 춤추고 있고 막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SFC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말씀 중심인데 좀 다른 타 단체들은 좀 많은 흥미 위주의 좀 그리고 감성 위주의 수련회를 많이 열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의 특징은 감성적인 게 아니라 지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감성적인 것을 없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개인별로 이제 하나님과 은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새 친구들이 뭐 CCC 대학생대회를 좀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군산대라든가 뭐 강릉대 이런 데는 좀 이제 교회에 속한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학교의 동아리에 속한 친구들이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한두 명은 그런 친구들이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좀 많은 은혜를 받고 간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조장들이 좀 그 부분도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대회가 재미없어요. 막 지루해요. 막 뭐랄까 너무 딱딱해요라는 말을 할 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대학생대회는 운동원들의 뜨거운 기도의 장입니다. 주광사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운동원들은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교회의 부흥, 캠퍼스 전도,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FC 운동의 시작이 기도 모임을 통해 시작되었듯이 대학생들 역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대회를 모두 참석해 봤겠지만 생각보다 기도회가 짧죠. 저녁 집회 끝나고 기도회는 근데 이제 그때를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친구들 운동원들에게 새벽 예배 때는 사실 길인데 많이 자거든요. 항상 뭐 저녁 집회 기도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 기간 중에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올해도 기도방 열어놓나요? 얘기 나왔어? 작년에 그 2층 교육 유아실? 그래서 재작년인가부터 시작했거든요. 조장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가서 기도하는데 그러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학생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학생신앙운동의 산실인 고려신학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대학생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1948년부터 52년까지 전국 SFC라는 이름으로 동기수양회와 학위수양회가 처음 열립니다. 근데 그것을 주최했던 곳이 SFC라는 단체가 아직 그렇게 조직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개최했던 곳은 고려신학교 신학생들이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SFC라는 수련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SFC가 정말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련회라는 큰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에 SFC 운동원들에게 이끌어주고 그것을 개최했던 곳이 바로 신학교의 전도사님들이셨어요. 수양회 표제에도 특별한 조직도 없이 순전히 주체도 장소도 강사도 리더도 모두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힘이 뭉쳐지기 시작한 것이 SFC 운동이라 시작할 수 있습니다. SFC 운동의 뿌리를 세 가지로 둘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모임으로 시작된 한명동 목사님 사택에서 모였던 기도 모임. 전혀 모르나 보네.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처음에 기도 모임에 한 뿌리가 있고, 또 두 번째 뿌리는 YFC라고 부산의 청년 대학생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SFC 많은 운동원들이 참석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고려신학교에서 열린 수련회인데 이 세 가지가 잘 조합이 돼서 SFC가 후에 태동됩니다.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 내가 자신 있어.
내 논문을 강요하실 수도 있어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SFC와 고려신학교가 이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SFC를 교회 학생대회를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뭘 봤죠? 교양학교에서는 별들의 운동과도 연계가 되고 또 많은 운동원들이 대학생대회를 통해서 서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려신학교에서 매년 수련회가 열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동기수련회가 사람이 많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학교에 가는 이유는 신학교회가 너무나 뭐 시설면으로 진짜 최고의 신학교가 시설면으로 최고 좋은 게 아니라 뭐 전국에 엄청 많죠. 뭐 좋은 수련회만. 근데 우리가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신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학교를 보여주고 신학교와 자신의 비전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생대회랑 뭐 수련회를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받고 나아가기 위해서 대학생대회와 동기수련회 고려신학교에서 같이 합니다. 이처럼 대학생대회는 고려신학교와 함께 성장하였고 고려신학교 운동과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대학생대회를 통해서 많은 운동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원하였고 그 서원의 운동은 지금의 별들의 운동처럼 목사, 사모, 선교사 등을 서원하는 운동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대학생대회를 통해 고려신학교의 비전과 자신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라는 귀한 운동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학생대의 가장 큰 성과는 아마 이걸 거예요. 대학생대 자신의 비전을 찾는 대회예요. 왜냐하면 동기수련회 동안 중고대 학생들은 아직 어리고 뭐 학과도 정해져 있고 않고 좀 많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비전을 찾기 위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한 뭐 별로서 서운하는 것 외에는 사실 자신이 갖고 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친구들은 학과에 따라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대학생대회에 참석하는 운동원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비전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의 전공이 있고 기도하다 보면 또 전공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또 바꿀 수도 있는 또 하나의 비전을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앞서 언급한 고려신학교 운동과 대학생대회가 연결되듯이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서 사명을 받는 것 외에도 윤성원 전공이 뭐니? 영어 연구 거기는? 다 역사 영어 교육이네. 이런 것처럼 자신의 전공에 하나님한테 이 전공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학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문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또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처럼 대학생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받고 이 비전은 결국 고려신학교와 지교회 부흥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헌신의 비전임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대학생대라는 단체 수련회가 좀 지식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예배 중심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결과로는 우리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너무나 좋은 대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앞서 살펴본 대학생대의 특징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배움의 장이자 특강을 통해 개혁주의 정신을 더욱 키우는 시간이며 운동원들과 서로 즐거운 교제와 만남, 각자가 캠퍼스 비전을 만든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SFC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운동원들이 행할 수 있는 많은 것 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운동인 고려신학교 운동에 동참하는 사명자를 세우는 일은 대학생대회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로서 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지 않는다라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고려신학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각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이런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너무나 좋은 대학생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22회 대학생대회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매년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빈칸으로 놨던 것은 전체 특강 2 밑에 이게 학원지구별 박람회인가요? 경제박람회? SFC 경제박람회 적어주시고 그 옆에가 체육대회 학원지구대야. 그러니까 목요일 수요일 저녁 오후에 목요일 체육대회 그 옆자리는 체육대회라고 적어주시고
이거 내가 확인 좀 해볼게. 총의 중간에 성경시대에 있죠. 내가 봤던 것 같은데 그 팜플렛. 그치? 그 총의 위에 짝대기 하나 넣으시고 성경시대를 집어주세요. 그래서 조장들이 숙지해야 될 것은 개회 예배 오리엔테이션은 이게 거의 한 3, 4년 정도 되는데 벌써 조장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를 이제 조장들이 교육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숙소 이동, 그리고 저녁 예배 이런 것은 세부적인 것은 이제 제가 앞으로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조장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조별 모임, 조별 시간인데 그때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요. 전체적인 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학원주부 총회 학원 시간이 돼요? 체육대, 아니 성경주대 개인별은 없구나 우리. 여기까지 대학생대회를 보고 제가 조장 추천 도서를 뽑아왔는데 먼저 교회 개혁자 요한 칼빈이라는 책은 정성구 목사님이 우리 교단 정성구 목사님이 아니라 총신대학교 학과장 총장님을 역임하셨던 정성구 목사님이신데 혹시 정성구 목사님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대한교회 헌당 예배할 때 정성구 목사님 와서 설교하셨어요. 맞지? 그 백발의 할아버지 기억 안 나요? 아무튼 넘어갑시다. 이거 요한 칼빈이라는 책은 우리가 19회 대회 때도 추천 도서였는데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칼빈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칼빈이 일으킨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들이 대학생대회 가기 전에 한번 꼭 읽어보셔야 할 책이고 두 번째는 존 칼빈의 유산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올해 한 달 전에 나온 책이에요. 가격은 $10,000인데 이거는 이제 위에 책은 한국인이 썼다면 위에 책은 이제 미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우리들이 이번 대회 때 잘 볼 필요가 있는 건 여기 보면 목차 1을 보면 존 칼빈이 바꾼 현대문화 10가지 방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교육, 그리고 윤리, 교회 자유, 통치, 권력의 분산, 직업관, 그리고 경제관, 그리고 일상생활, 음악,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등의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 3장 보면 찬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평가를 장로교 쪽에서 평가를 내린 게 아니라 침례교, 그리고 국교회, 그리고 국립, 그리고 감노회, 그리고 가톨릭 쪽에서 칼빈을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인데 한 번쯤 읽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혹시 기독교 계열 학교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학교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좀 가장 한 번쯤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 이 책은 좀 싸요. $8,000원인데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내용은 이제 칼빈주에 처음 접한 학생과 신학교 교수님이 함께 나누는 편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자신이 몰랐던 것을 질문하고 그 교수님이 그것을 대답해주고 이런 형식인데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칼빈주의를 우리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윤성아, 칼빈주의에 합당한 우리나라에서 칼빈주의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 5분 이름 될 수 있어. 할아버지 서문태 목사님 빼고 3분. 이렇게 우리들이 지식이 얇아요. 병훈아, 누가 있을까? 아니 근데 이게 담임 목사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걸 당당하게 이런 얘기하란 말이야. 이것처럼 우리들이 많은 지식이 얕아요. 칼빈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칠형리 책 하나로 정의해요, 그지? 그지? 아니, 그렇지 않아? 윤동아, 칠형리 책 말고 칼빈주의에 관한 책 읽어본 적 있어? 교리의 설명에 대한?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많은 얕은 지식 가지고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생활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랬는데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가장 내가 좀 찔렸던 건 넓은 시야를 가진 칼빈주의를 내가 하지 못했고, 잘난 체하는 칼빈주의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의 자부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잘난 체를 나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총신대 가야지. 근데 총신대 다니면 나도 정말 자부심이 가득한데 애들은 우리 교회 모르잖아. 그지? 그런 거 보면 혼란스럽죠. 이게 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필요 있지만 좀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도 있다는 걸 이 책은 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8,000원인데 총신대학교 교내서적에 오면 30%씩 세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하면 제가 6,000원인가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내서적 가면 6,200원이나. 그래서 우리는 웨스터민스터를 가장 크게 신봉하죠. 그지? 신앙 고백서를. 근데 그것도 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얘가 뭐 칼빈주의는 뭐 자만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조금의 한 걸음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조장들이라는 이 세 책은 꼭 한번 읽고 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추천하고자 하면 뭐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22,000원이나 해서 제가 추천서를 안 넣었는데, 그 책이 추천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19세기 네덜란드 칼빈주의 학자인데, 그 사람은 칼빈주의 학자인데 네덜란드 뭐라고 했냐? 총리 말고 거기는 국왕이 있으니까 수상을 했어요. 맞아. 기독교 학자인데 처음으로 칼빈주의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덜란드의 화란대학교라는 자유대학교를 세워서 칼빈주의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또 칼빈주의의 바탕으로 정치를 했어요. 그러한 한 번쯤 보면 좋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도서도 정성구 박사님이 쓰셨는데 22,000원, 두께가 이래요. 근데 추천하지 않고 그래서 얇은 책들만 제가 추천했거든요.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이 세 개 책들을 총신대학교 교내서적 가면 30%씩 세일합니다. 카드는 25%고요. 혹시 뭐 총신대학교에 지인들이 있으면 저기 뭐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부탁을 하면 잘 사드실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사실 질문할 게 없죠. 처음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지금 10학번. 10학번. 거기는 공부학번? 10학번이면 이게 3학년 되지. 이 시간에는 우선 이것부터 나눠줄까? 이거는 제가 어저께 밤에 아까 말씀드린 정성호 목사님이 쓰신 요한 칼빈의 책에서 제 경제를 일으킨 칼빈 부분만 제가 발췌한 내용이에요. 불법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경제관을 주제로 하니까 이거는 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이 왜 우리 경제관이랑 연결이 되는지, 전혀 신학자인데 경제랑 연결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칼빈도 제네르바라는 도시를 뭐 거의 뭐 왕처럼 다스린 건 아니지만 좀 많은 것을 개혁했다고 할 수 있죠. 이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할 일은 저는 이렇게 서술하는 걸 좋아합니다. 장난기도 많이 했는데 서술할 거야. 그래서 이름을 쓰시고 나는 왜 조장을 하는가, 이번 대학생회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를 자세하게 그리고 대학생이니만큼 논리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